용칼입니다. 자, 오늘 용칼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나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가 이번 총선에서 더 이상 이 정치지향적 교회 또 불법 선거를 획책하는 목사들 견제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요즘 저한테 그리고 평화나무한테 온갖 욕설과 비난과 마타도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평화나무가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번 총선, 그래서 불법 선거 개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평화나무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설파라치. 아무 교회나 동영상도 좋고요. 직접 가셔도 좋고요. 이 설교 중에 불법 선거 개입하는 발언. 그래서 불법성이 확인되면은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려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혹은 경찰이 기소하면 또 추가 보상. 설파라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공명선거로서 종교계가 불법 선거 개입하지 않는 아름다운 선거로서 보답하겠습니다. 평화나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고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로직입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어업입니다. 매일매일 면역력과 활력 충전, 9차 완판된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로산 마카, 그리고 활력을 더해주는,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비타민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9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면역력과 활력을 한 번에 챙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9차 완판에 보답하기 위해서 2+1 구매 시 후르츠 캔디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코어업이 힘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1대 총선 청년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안 끌리시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벌써 10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른바 제가 20대 개새끼론을 편지 말입니다. 저는 물론 20대를 향해서 개새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은 20대가 김용민이가 자기들을 개새끼라고 비난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럼 뭐 제가 개새끼라고 한 걸로 치지요. 당시 20세였더라도 30세입니다. 30대가 됐어요. 자, 그때 20대였고 지금 30대인 사람들 누가 있나 봤더니 김남국, 박지희, 오창석, 김수민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만 보면 다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정의롭고 스마트하고 합리적이니 아마 그 사람들 말고 다른 10년 전 20대도 대체로 그러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20대 개새끼론은 개소리였습니다. 20대 개새끼론을 설파하다가 당시 저는 혹독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비난이든 칭찬이든 어떤 특정 세대를 싸잡아서 평가하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청년 문화, 특히 청년 정치에 관해서는 누가 와서 상의하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일체 논평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딱 한 번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 특히 요즘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청년을 우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청년 인재를 영입합니다.
그래, 어떻게 덕 좀 입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든 야든 청년을 이용만 해먹을 뿐 실질적인 또 진정한 청년 정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흐름이죠. 기성세대가 서치합니다. 젊은 인재 중에서 정치권으로 영입할 사람들을 서치해요. 헤드헌팅, 즉 기획 영입을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에서 이 젊은 인재에게 다가가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받은 청년 인재 고민 좀 하겠죠? 고민하다 못해서 게시판에다가 저 정치권으로부터 제안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갈지 말지 결정하겠죠? 만약 당선돼서 배지를 달았을 경우 그것은 자기 노력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끌어주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계파 정치의 부속품이 됩니다. 그래서 패거리 정치에 능하게 돼요. 지금 청년 몫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낸,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하나 전 의원 정도입니다. 성실하고 진심을 갖고 정치한 김광진, 김재현 씨도 있군요. 나머지는 특히 저쪽 보수 야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이만 젊을 뿐이죠. 그렇게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고 시간이 가다 보면 달코 다른 정치인이 됩니다. 이런 정치가 과연 청년 정치일까요? 이런 청년 정치라면 생물학적 나이만 젊은 사람이 하는 정치, 이름뿐인 청년 정치일 것입니다. 민주 진보적 지향의 정당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보수 정당 간판으로 나온 청년 정치인들로 시선을 돌려보면 대개 문재인 반대, 조국 반대 운동을 펼치며 마이크 몇 번 잡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더군요. 네, 사실 젊은이들이 맨정신에 마이크 잡고 진보 민주 세력을 사납게 헐뜯으면서 보수의 귀여움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그런데 조국을 반대하면서 마이크 몇 번 잡았다고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부여됩니까? 그들은 이른바 극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존재감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보수 정당에 의해 차출돼서 청년 정치인으로 포장돼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청년 정치의 성과물이에요. 그들이 청년 특유의 저항 정신으로 보수 정당의 컨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야가 청년 챙긴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공천된 2030 청년 세대 신인 정치인은 통틀어 채 20명이 안 됩니다. 20명이 다 국회에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20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역시 국민의 40%에 이르는 2030 세대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현상은 자기 모순입니다. 네, 세대 교체, 젊은 정치는 서구 정치의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총리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세계 최연소입니다. 35살. 40대 프랑스 대통령, 40대 캐나다 총리, 유엔 회원국 가운데 30에서 40대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21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나이 55.5세. 우리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청년 인재는 중장년층 기성 정치인에 의해서 영입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어릴 때 입당해서 평당원부터 시작해서 오랜 정치 경험을 쌓으면서 경륜을 갖춰 그 자리에 오른 경우라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딴 데서 좋은 이미지를 쌓다가 발탁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여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현재 X86 정치인들이 당 주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X86 정치인들, 네, 한국 사회 민주화와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청춘을 불태운 그들의 노고는 대한민국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킨 공로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채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1996년과 2000년 총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대거 발탁됐죠.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당신들이 누린 혜택을 당연히 후배들과 공유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 끝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50세가 다 된 비교적 젊은 후보자들이 대거 물먹었습니다.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X86 선배 정치인들의 높은 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벽이 높았다는 겁니다. X86 선배 정치인들의 벽이 말입니다. X86 세대 정치인들, 내일 모레 50살이 되는 후배 정치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엄마젓 더 먹고 오라고. 야야, 넌 젊잖니? 나중에 기회 있잖니? 내일 모레 50세인데. 이번에 3040 세대 지역구 청년 후보자 비율, 민주당이 13.8%에 불과합니다. 20대가 이보다 더 많겠어요? 3040이 이 정도인데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3040 정치인들, X86 세대 탓하지 마세요. 정치는 남이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쪽이 안 도와주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덤벼서 쟁취해야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같은 사람은 20대에 구미시 의원을 지냈는데 이분은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특혜를 주는 사람의 계파 구성원이 될 뿐이죠. 자기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 정치는 그 순간 증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정치 대비할 때, 정치권에 대비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일찌감치 독립했고 그래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X86 세대 누님들, 형님들, 당신들은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이끌어 줬잖아요. 그리고 20년 지난 지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탄탄한 자기만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3040 정치인보다 20m, 40m, 60m 앞에서 출발하는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조건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선거부터는 우리 X86 세대 누님들, 형님들, 본선 전에, 경선 전에 예비 후보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공천관리위원회, 네, 그 멤버에서 빠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응? 공천심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 지도부가 돼서 공천관리위원 선임하고 또 참여하고 아울러 영향력 미치고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앞으로 계속 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X86 세대는 선언해야 합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이제 심판자, 심사위원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당의 주도권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나의 생사 여탈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선거 전략 전문가를 자처하고 청년 낚시질에 나서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이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X86 세대는 20, 30, 40 세대의 공적이 될 것입니다.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정치하십시오. 시간이 임박해서 도전하지 말고 또 때가 돼서 제한이 왔을 때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4년의 농사를 지금부터 지으세요. 지금 당장 22대 총선을 위해 뛰세요. 그 꿈이 있으신 분들 김용민 TV에 연락 주시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인지도 문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총선에서 자력으로 자의로 일어서는 청년 정치를 기대합니다. 김용민 TV가 응원하겠습니다. 용칼 마칩니다.